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via fine tuning with efficient net을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배워볼 내용은 케라스에 공개되어 있는 정식 튜토리얼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efficient net의 제목입니다. efficient net의 제목은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 Neural Network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하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네트워크의 스케일, 그러니까 뎁스랑 이제 뎁스라고 하면 레이어의 개수나 아니면 채널의 개수, 그 다음에 입력, 이미지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number of parameters, 그러니까 학습 가능한 변수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탑원 어큐러시의 이제 성적입니다. 대부분 이제 고민하시는 게 파라미터 개수, 그러니까 얼마나 레이어를 깊게 쌓고 채널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인셉션 V2, 뭐 덴스넷, 엑스셉션, 레즈넷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개수를 점점 올려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적을 점점 이렇게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제 내가 쓰기에는 너무 이제 데이터셋이 적은 환경에서는 어렵다거나 파인 튜닝 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 사용자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준 게 여기서 보시는 efficient넷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사이즈 vs 이미지넷 어큐러시. 그래서 단어 그대로 모델의 크기랑 이미지넷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 numbers are single crops, single model.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 숫자들은 한 번 크롭한 거고 하나의 모델을 성적으로 비교한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Our efficientness significantly outperform other components. 이 여기서 제안한 efficientness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성적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EfficientNet B7, EfficientNet에서 B7이라는 게 있는데요. B7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는 Achieve New State of the Art라고 해서 이제 최신의 성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탑원 어큐러시에 있어서. But being, 네. 여기서 보시면은 8.4배만큼 작은, 그 다음에 6.1배 빠른 이제 네,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efficientnet B1은 이제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efficientnet이 나온 지가 지금 2013년 기준으로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efficientnet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속성 덕분에 아직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태스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것이 efficientnet을 가져와서 트랜스퍼 러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efficientnet B0부터 B7까지 바꿔가면서 실험하면서 아주 빨리 문제 해결을 저희가 트라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is efficientnet? 그래서 efficientnet first introduced, 그래서 2019년에 처음 이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It's among the most efficient model. 그래서 말 단어 그대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quire, list, 이제 플랍스, 이제 연산하는데 필요한 오퍼레이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추론하는데 필요한 오퍼레이션 개수가 굉장히 좀 적은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That reach state of the art, 어쨌든 가장 성능이 좋은 어큐러시를 얻고 있고요. On both image and common image classification transfer learning t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트랜스퍼 러닝 태스크에서도 성적을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은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가 이미지의 태스크, 어쨌든 거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 러닝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The smallest based model is similar to MNAS.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MNAS넷이라는 게 있었었는데요. 이 가장 작은 모델이 MNAS랑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By introducing heuristic way to scale the model. 네.
그래서 보시면 휴리스틱이라는 게 그냥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뎁스를 한 번 더 늘려볼까? 채널 개수를 더 늘려볼까? 아니면은 모델의 크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입력 사이즈를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내 임의적인 이런 실험들을 굉장히 휴리스틱한 웨이라고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EfficientNet provide a family of models. 여기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공개했잖아요. B0부터 B7까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안해 주는데 that represent a good combination. 그래서 보시면은 조합이라는 거잖아요. 좋은 조합을 얘기를 해줬는데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은 이제 이 변형들에 대해서 여기서 B0부터 B7까지 제안을 해줬다는 겁니다. Such as scaling heuristic, so compound scaling, detailed C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점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allow the efficiency oriented based model B0. 그래서 결국에는 B0라고 하는 굉장히 효율에 중심적인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모델의 인퍼런스 타임이 적다거나 트랜스퍼 러닝 하는데 이제 용이하다거나 하는 B0 모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To surface model at every scale. 네. 반면에 extensive grid search of hyperparameters.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튜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Summary of the latest update on the model is available here. 그래서 요 케라스 저희가 튜토리얼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모델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arious augmentation scheme and semi-supervised learning approaches are applied to further improve the imaging performance of the mod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augmentation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augmentation 전략이 사용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semi-supervised learning의 방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성능을 올렸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확장들은 model can be used by updating weights without changing model architecture. 그래서 모델의 이제 구조는 그대로 두고서 조금 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이제 휴리스틱한 그런 거 없이 조금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0부터 B7까지의 변형, efficient넷에서 변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this section provides some details on compounding scaling. 그래서 어떠한 조합으로 스케일링 했는지 설명해 준다는 거고요. Can be skipped if you are only interested in using the model. 그래서 그냥 뭐 모델만 갖다 쓰고자 하면은 여기를 넘어가도 된다는 건데 저희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페이퍼, 이 efficient넷을 제안한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사람들은 may have the impression that efficientnet is continuous family of the model created by arbitrarily choosing scale factor. 그래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선택된 스케일링 팩터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choice of the resolution, depth, width are also restricted by many fact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레졸루션, 입력에 이제 어떠한 레졸루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이미지의 픽셀에 얼마나 촘촘하게 있느냐, 그게 레졸루션이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뎁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컨볼루션 커널의 개수를 몇 개 써서 컨볼루션 필터를 몇 개 쓸 건지 이런 뎁스나 위드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얼마나 많은 폭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보시면요. 그래서 resolution not divisible by 8 or 16. 그래서 대부분의 2의 지수성을 씁니다. 근데 이제 레졸루션은 이런 걸로 나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zero padding near boundary of some layers.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은 제로 패딩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하게 되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피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로 패딩이라는 걸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this especially apply to smaller variant of the model. 그래서 결국에는 이 B0랑 B1은 224나 240의 아주 낮은 레졸루션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depth and width, the building blocks of efficient net demand channel size to be multiples of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컨볼루션 커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커널의 개수가 이제 8배씩 늘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의 리미트 있습니다. So memory limitation may bottleneck resolution when depth and width can still increase. 나는 좀 모델을 좀 깊게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결국엔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리소스, 그러니까 GPU 메모리의 한계가 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increasing depth and or width but keep resolution can still improve performance.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depth를 올린다거나 width를 올리면서 점점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epth, width and resolution of variant of efficient net models are handpicked and proven to produce good res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변형을 가져가면서 B0부터 B7을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에서는 우리가 efficient net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So implementation of efficient net B0 to B7 has been shipped with Keras since TensorFlow 2.3. TensorFlow 2.3부터는 efficient net B0랑 B7을 아주 쉽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rom TensorFlow Keras Applications에 오신 다음에 Import EfficientNet B0인데 뭐 B7 하시면 B7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EfficientNet을 가져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모델은 여기서 가져온 EfficientNet B0고 이 역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들은 이미지넷으로 한번 훈련된 웨이트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두 줄이면 저희가 EfficientNet을 쓸 수 있습니다. This model takes input images of shape.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B0는 224 by 224의 아주 작은 input 사이즈를 가져다가 씁니다. And the input data should be range 0 to 8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력 이미지의 픽셀의 레인지를 0부터 255로 주고 Normalization includes as a part of mod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Normalization 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0부터 255로 맞춰서 집어넣으면은 모델의 앞단에 Normalization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Normalization을 이제 하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Because training EfficientNet on ImageNet test takes a tremendous amount of resources and several techniques that are not part of model architecture itself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fficientNet을 트레이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EfficientNet 트레이닝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리소스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테크닉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ence the Keras implementation by default load pre-trained weight obtained training with auto augment. 그래서 auto augment라는 이걸 써가지고 요걸 쓰고 데이터는 이미지넷을 써서 학습한 pre-trained weight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For B0 to B7 base models, the input shape are different. input shape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input shape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Here's a list of shape expected for each mod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fficientNet B0는 레졸루션이 224.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갈수록 EfficientNet B7까지 가게 되면은 인풋 이미지가 레졸루션이 600까지 갑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똑같은 사이즈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인풋 이미지가 512 by 512인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1024 by 1024인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뭐 알맞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질 수 없으니까 결국은 리사이즈를 해야 되는데요. 그 리사이즈를 내가 1024 by 1024를
224 by 224로 레졸루션을 낮출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낮추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가장 근접한 레졸루션으로 리사이즈를 해서 쓰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이 뭘까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지금 저기 쓰인 레졸루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얻지만은 항상 저 레졸루션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피션트는 B7을 쓴다고 했을 때 600짜리 레졸루션 쓰면 제일 좋지만은 항상 저걸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학습시켜놓은 이 컨볼루션 커널, 예를 들어서 뭐 3x3짜리 커널이 있다고 하면은 이 3x3짜리 컨볼루션 커널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라이드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주어진 영상을 움직여 다니면서 컨볼루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얘가 뭐 224나 아니면은 512나 문제가 될까요? 얘는 컨볼루션 커널은 주어진 영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해진 커널의 웨이트들을 이용해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에서 그냥 단순히 피처를 만들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이즈를 영상을 쓰면 좋다는 거지만 항상 저걸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장점은 무작위, 아비트러리한 이미지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조건이 뭐냐면요. 이런 이피션트 넷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include tab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clude tab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컨볼루션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류기를 달잖아요. 이런 분류기를 다는데 이 분류기가 클래시파이어인데 이 클래시파이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입력될 때는 결국에는 마지막 컨볼루션 피처를 우리가 플래튼해서 집어넣게 될 텐데 입력의 이미지가 달라지면은 이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류기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베이스만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떠한 입력의 크기를 써도 관련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 다 그런 게 저희가 이미지넷 태스크랑 완벽하게 동일한 태스크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이 클래시파이어만 새로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include tab pulse에서 가져올 때부터 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다양한 입력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이피션트넷의 이미지넷으로 훈련한 웨이트를 가져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this option, 아까 말씀드렸던 tab first를 얘기하는 겁니다. This option exclude the final dense layer. 이 dense layer는 케라스에서 부르는 레이어 이름인데요. 이 dense layer는 아시는 것처럼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 레이어, 그러니까 토치에서는 리니어 레이어를 얘기합니다. That turns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1280개 피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레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So on the penultimate layer into prediction of the thousand ImageNet class. 결국에는 이미지넷은 이제 100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기 전에 뭔가 이제 분류하는 걸 학습해주는 1280개짜리 피처를 가지고 있는 댄스 레이어인데 그거를 이제 exclude,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So replacing tab layer with custom layers allow using EfficientNet as feature extractor in transfer learning workflow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탑 레이어, 분류기만 빼고 가져옴으로써 이 EfficientNet의 역할은 뭐냐? 결국에는 피처 익스트랙터, 컨볼루셔널 피처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So another argument in model constructor was noticing the drop connect 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drop connect rate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control the dropout rate. 결국에는 dropout rate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this parameter serve as a toggle for extra
regularization, fine tuning. 결국에는 모델이 너무 과도하게 트레이닝 된다거나, 과도하게 트레이닝 된다는 게 과도하게 뭐 한쪽 뉴런에 좀 치우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드랍아웃이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죠. 파인 튜닝 할 때 이 드랍 커넥트 레이트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ut does not affect load weight. 근데 뭐 이제 로드된 웨이트를 사용하는 데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되어 있고 아주 간단하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랍 커넥트 레이트를 0.4로 주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밸류는 0.2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써주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0.2가 이렇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에서 efficient net B04 Stanford Dogs라고 하는데 이 스탠포드 도그스가 이 데이터셋의 이름입니다. 그냥 강아지 이제 종에 대해서 모아놓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Efficient net is capable of a wide range of image classification tasks. 그래서 이 Efficient net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넷,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This make it a good model for transfer learning. 그래서 transfer learning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As an end-to-end example, we'll show using pre-trained efficient net B01 Stanford Dog dataset 되어 있습니다. So image size is determined by efficient net model choice. 그래서 B0를 골랐으니까 24 by 24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 케라스 튜토리얼에서는 TPU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옵션을 줍니다. TPU를 쓸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TPU라는 것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구글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구글 클라우드를 쓸 거냐 말 거냐 라기보다는 이걸 쓰게 되면은 사실 이거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구글 콜앱입니다. 구글 콜앱에서 저희가 프리미엄 같이 조금 돈을 좀 내게 되면은 TPU를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TPU를 썼을 때 가장 장점은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연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PU runtime must match current running TensorFlow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nsorFlow 버전에 매치되게 잘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If there's mismatch, try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TPU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를 가져와서 컨피규레이션에서 TPU 버전에서 뭐 버전도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y 해가지고 디스트리뷰트 클러스터 리졸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TPU에 대해서 우리 리소스를 받아오고요. 디바이스에서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TPU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주 정형화된 문구고 구글 콜앱에서 저희가 TPU를 쓰게 되면은 요걸 항상 실행해서 TPU 리소스를 배정받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딩 데이터 보겠습니다. Here we load data from TensorFlow dataset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도그스도 워낙에 유명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TensorFlow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도그스 데이터셋 is provided in TFD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FDS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TensorFlow 데이터셋의 줄임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o it features 그 다음에 2580개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20개 클래스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는 도그의 브리드 종이라는 거죠. 이제 강아지 종에 대해서 120개 종에 대한 어쨌든 정답 라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2,000개는 트레이닝이고 나머지 8,580개에 대해서는 테스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y simply change dataset name below. 그래서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 네임을 우리가 바꿔줌으로써 you may also try notebook for other datasets. 뭐 other dataset이라고 하면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겠죠? 사이퍼10이나 사이퍼100나 푸드10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름만 적어주면은 그 데이터셋을 가져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n the images are much smaller than size of efficient net input, you can simply upsample the input size.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얘가 efficient net에서 제공하는 어쨌든 뭐 몇 바이 몇 써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작을 경우에는 업샘플이나 어떤 뭐 다운샘플, 리사이즈를 써가지고 데이터셋 크기를 줄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transfer learning result is better for increased resolution even if input remains small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졸루션을 맞춰주는 게 성적은 더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For TPU에서 if using TPU, TF-DS dataset, so 네. So GCS bucket location is required for save datas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데이터를 좀 저장해 놓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요거는 TPU를 쓸 때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so, both current environment and TPU service account have proper access the buck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TPU 어카운트, 우리 콜앱을 통해서 TPU를 쓰게 되면은 버켓이라는 서비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Alternatively, for small dataset, you may try loading data into memory and 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는 이렇게 해서 TF의 이제 데이터셋에 from tensor slices 요걸 제일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import TensorFlow 데이터셋에서 이거를 TF-DS라고 가져오고 배치 사이즈는 64. 그러니까 영상을 한 번에 64장씩 묶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데이터셋 네임은 Stanford Dogs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ensorFlow TF-DS에 로드해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데이터셋 네임. 그러니까 우리가 정했던 이 Stanford Dogs가 여기 들어가고 스플릿 어떻게 나눌 거냐? 트레인이랑 테스트로 나눌 것이다 라고 하고요. with info true에서 어떤 정보를 좀 가져오고 as supervised true 해가지고 라벨까지 갖춰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은 우리가 DS 트레인이랑 DS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나눠서 받고 이거에 대한 정보들도 여기에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 info라고 하는 데서 보시면요. 피처에서 라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상에 대해서 그 라벨들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num classes에서 뭐 클래스가 몇 개냐라고 해서 클래스 개수에 대한 정보도 여기 있습니다. So when the dataset include images with various size, we need to resize them into shared size. 그래서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So the Stanford Dog dataset include only image at least 네. 제일 작은 게 요만한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So here we resize the image to the input size need for efficient n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지 리사이즈 하는 걸 보시면요. 요게 좀 문법이 좀 낯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직관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람다라고 하는 텐서플로우의 문법을 쓰고 있고 텐서플로우에 있는 맵이라고 하는 매핑 펑션이라고 하는 걸 같이 씁니다. 그래서 람다의 이미지랑 라벨이 있는데요.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리사이징이 들어오고 라벨은 라벨이 그대로 매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의 이미지 안에 리사이즈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리사이즈를 한번 해주고요. 리사이즈 할 때는 이제 이미지랑 일단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주게 되면 알아서 그 사이즈로 우리가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트레인 데이터셋에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이미지를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리사이즈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도그 데이터셋을 우리가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겠습니다. Following code show the first 9 images with their label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mat label 여기 보시면요. 이 함수는 이제 label info에서 이제 integer to string이라는 함수를 거친 다음에 라벨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링을 가져오고 그것을 우리가 스트링에 대해서 이제 뭐가 있는데 이거를 스플릿해서 얘로 나눠준 다음에 요거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금 라벨 이제 나온 거 보시면요. 요크셔 테리어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리시 워터 스페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라벨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벨 인포, 그래서 DS 인포에서 피처스 라벨을 가져와서 라벨 인포를 가져온 다음에 이 뉴머레이트 할 때마다 숫자를 올려주면서 여기서 DS 트레인에서 테이크 9개를 가져와서 이미지랑 라벨에 대해서 9개를 주고 한 번 줄 때마다 여기 카운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PLT에서 서브 플랫 해가지고 3x3짜리 만들어주고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한 번씩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임쇼에서 이미지에 num파이를 쓴 다음에 s타입에서 unsigned integer 8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은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서 라벨을 뿌려주고 엑스 오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보겠습니다. So we can use the preprocessing layers API for image augmen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ensorFlow keras 모델의 시퀀셜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텐서플로우에 있는 텐서 레이어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게 시퀀셜입니다. 꼭 모델만 아니라요. 모델을 구성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텐서플로우 안에 텐서를 가지고 동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퀀셜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퀀셜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시면요. 이 어그멘테이션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레이어 중에 어떤 레이어가 있냐면요. 랜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랜덤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고 랜덤 플립이라는 게 있고 랜덤 콘트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얘네들이 랜덤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가 랜덤하게 적용되면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순차적으로 랜덤으로 로테이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트랜지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플립되고 콘트라스트되고 요거를 랜덤하게 이제 적용되면서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시켜주는 겁니다. 어그멘테이션 잘 아시겠지만 증강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미 어떤 변형을 줘서 이걸 다른 이미지처럼 좀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미지가 피처를 조금 더 강건하게 뽑힐 수 있도록 변화를 좀 주는 겁니다. So this sequential model object can be used both as a part of model we later build에서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는요 사용될 수 있는데요. 양쪽 둘 다 사용될 수 있는데 모델 설계하는 모델의 일부분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function to process data before feeding into model.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는데도 이제 모델에 피딩하기 전에 그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텐서를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텐서로 움직이는 케러스 안에 있는 레이어들인 거잖아요. 이 레이어들은 어쨌든 다 텐서로만 동작하는 겁니다. 텐서를 받아서 입력하는 어떤 레이어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시퀀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어그멘테이션의 예제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동일한 욕구 셔테리어인데 이 욕구 셔테리어를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함수를 쓴 겁니다. 이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함수를 써서 보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랜덤 어그멘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랜덤 로테이션, 그 다음에 플립, 콘트라스트 이런 걸 줘서 이 다양한 변조를 주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이미지를 보고 다 욕구 셔테리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얘를 봐도 욕구 셔테리어, 얘를 봐도 욕구 셔테리어, 얘를 봐도 욕구 셔테리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특징을 보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한테도 어떠한 변화를 준 걸 줘도 욕구 셔텔이라는 거를 잘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prepare input 보겠습니다. Once we verify the input data, augmentations are working correctly.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그멘테이션이 정확하게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We prepare dataset for training.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준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The input data are resized to uniform image size. 저희가 앞에 초반에 이미지 사이즈를 저희가 224 by 224로 정의를 했었죠.
The label are put into one hat. 그래서 also known as categorical enco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에서 라벨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라벨이 0이랑 1만 있다라고 하면은 0은 이렇게 벡터로 해서 1, 0으로 표시되는 거고요. 1은 이렇게 벡터로 해서 0, 1로 표시가 돼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핫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라벨이 2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핫 인코딩이고요. 카테고리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펄 패치랑 오토튠이라는 게 밑에 등장하는데요. May in some situation improve performance, but depends on environment and specific dataset use라고 되어 있는데, 펄 패치랑 오토튠이라고 하는 게 뭐 성능을 올려줄 수 있지만은 결국엔 그것도 이제 데이터셋 나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펄 패치랑 오토튠은 가이드를 한번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가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만 이 흐름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에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것은 여기서 리사이즈 하는 건 봤었죠? 저희가 여기서 인풋 이미지는 여기서 리사이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줄 것을 리사이즈는 이미 해줬고 라벨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텐스플로우의 원핫이라는 펑션에 라벨, 그러니까 뭐 1, 2, 3이라고 들어가는 라벨을 주었을 때 클래스의 개수가 총 만약에 16개다 이렇게 주면은 얘를 이렇게 크기가 16개짜리 벡터로 만든 다음에 0, 1, 0, 0, 0 이렇게 만들어준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DS의 트레인 데이터에서 매핑 펑션을 쓰는데요. 인풋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라벨을 우리가 여기서 원핫 인코딩 해주는 걸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non-parallel course에서 이제 어쨌든 병렬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DS 트레인에서 배치즈 하게 되면은 트레인 데이터셋을 배치 사이즈 개수만큼 묶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펄 패치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뭐 패치 단위로 잘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밑에 테스트 데이터셋도 동일합니다. 배치로 묶고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해보기 전에 스크래치 먼저 보겠습니다. 스크래치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 그걸 스크래치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해보겠다는 겁니다. So we build an efficientnet B0 with 120개의 아웃풋 클래스를 갖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스크래치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ccuracy will increase every slow and may overf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는 굉장히 천천히 오른다거나 아니면 오픽 테스팅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요. 아주 간단하게 TensorFlow Keras Applications Efficientnet B0에서 임포트를 굉장히 쉽게 해와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이지에서 스코프 보시면요. 인풋은 레이어의 인풋. 그러니까 24 by 24의 3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레이어가 앞단에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이런 걸 받겠다 하는 레이어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온 인풋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이미지 어그라는 걸 통과해서 어그멘테이션이 된 X가 준비가 되고요. 그 X는 efficientnet B0에서 우리가 include top, 그냥 분류기는 뭐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top 2로 하고서 weight는 known 하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랜덤 이닛된 걸 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개수 120개 여기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X가 입력되면은 아웃풋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원래 설계되어 있던 efficientnet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케라스의 모델이라는 API를 쓸 건데 인풋은 여기 인풋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웃풋은 efficient test 아웃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는 옵티마이저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쓰고 로스는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겠다는 거고요. 메트릭은 어큐러시, 평가는 어큐러시, 클래스에 대해서 맞춘 거를 제대로 맞췄냐는 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서머리 하게 되면은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F치에서 40 해서 우리가 40의 폭을 돌면서 결과를 볼 거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 fit에서 이제 fit이 이제 학습시키는 트레이닝 시키는 함수죠. fit 한 다음에 이 데이터셋 트레인을 집어넣고 40번 이제 에폭 40번 반복 훈련하겠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아까 테스트로 준비해 놓은 걸 예로 쓰겠다는 거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 어떤가요? 모델 어큐러시가 어떤가요? 우리가 40의 폭 하는 동안 결국에는 모델의 어큐러시 성적은 굉장히 낮죠. 여기서 이미 거의 세츄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뭐 전체 40번 훈련 중에 20번까지만 증가하고 거기서부터 거의 증가를 안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잘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어큐러시는 계속 증가하지만은 이 모델의 성적은 이 제일 높았던 여기 어딘가이겠죠. 그 다음은 Transfer Learning from Pre-trained Weights 보겠습니다. Here we initialize the model with pre-trained ImageNet weights and we fine-tune it on our datase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빌드 모델 보겠습니다. 빌드 모델 함수 보시면 아까랑 동일하게 인풋 레이어를 통해서 224by 224짜리 이미지를 저희가 받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어그멘테이션 한번 해주고 그래서 X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include top pulse 왜냐면 얘도 우리가 이번에 훈련시켜서 만들 거기 때문에 얘는 가져오지 않고 그 다음에 input tensor는 X를 가져오고 weight는 이미지넷 한번 이미지넷 훈련된 이 weight를 우리가 웨이트랑 바이어스들을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eeze the trained model weight에서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넷에서 훈련된 이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다 고정해 놓다. 얘가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했을 때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게 막아주겠다는 것을 보통 우리는 freez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얘를 의미하는 거죠. 얘에 대해서 속성을 트레이너블이라는 속성을 false로 둠으로써 모든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웨이트랑 바이어스는 그레디언트가 들어와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막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rebuild top. 그래서 결국에는 분류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피처의 마지막, 결국에는 이 이피션트넷의 마지막에도 어쨌든 이런 식의 컨볼루셔널 피처 맵들이 여러 장이 있겠죠. 여러 장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평균 값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하게 되면은 저희 뎁스가 만약에 n개라고 썼을 때는 이런 크기가 n짜리 피처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은 여기서 구한 평균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의 평균 값은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컨버전 피처를 이제 플래튼하게 만드는 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아웃풋, 마지막 여기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모델의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에버리지 플레잉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왜냐면 배치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덩어리가 배치 개수만큼 있는 거잖아요. 배치가 16개라고 하면은 이런 게 또 16개가 또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탑 드랍아웃 레이트. 저기서 드랍아웃 레이트는 0.2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음으로 연결될 때 자동으로 20%는 드랍 시켜가면서 연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 클래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여기 완전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다 완전 연결되는 건데 이 완전 연결될 때 마지막 출력의 개수는 120개. 즉, 이 뉴런의 개수는 12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률 값이긴 한데 여기가 뭐 0.9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여기에 다 합은 0.1이 되겠죠. 총 합은 이제 1을 갖는 그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핫 클래스를 갖는 벡터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할 때 보시면요. 모델 컴파일에서 인풋이랑 아웃풋, 결국에는 아웃풋은 이 새로운 120개 클래스에 대해서 아웃풋을 내는 것까지 해서 얘가 들어왔었을 때 여기까지 쭉 나온 이 전체를 우리 묶어서 모델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모델이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아담이라는 걸 쓰는데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2승 0.01 상당히 큰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 옵티마이저는 방금 설정한 아담이라는 걸 쓸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로스는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그 다음에 매트릭은 어큐러시를 쓰겠다는 겁니다. The first step to transfer learning is freeze all layers.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freeze all layers. 이피션트넷에 가지고 있는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다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업데이트되는 걸 막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and training only the top layer. 그래서 결국에는 컨볼루션 피처를 가지고서 분류하는 분류기만 학습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relatively large learning rate can be used.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2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validation accuracy랑 loss will usually be better than training accuracy and loss.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의 accuracy랑 loss를 볼 게 아니라 validation 걸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is is because the regularization is strong. 왜냐하면은 regularization 굉장히 강하고 결국엔 트레이닝 타임에 관련된 매트릭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을 관찰하면서 적절히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는 40까지 갔었었는데 이번에는 25 에폭만 학습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보시는 게. 아까 얘는 스크래치부터 했던 거고 결국에는 뭐 랜덤 이니셜라이즈 한 거를 본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미지넷을 쓴 겁니다. 이미지넷 웨이트를 쓴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의 폭 정도에서 세츄레이션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얘는 20의 폭 전에 뭐 조금 더 세츄레이션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이 밸리데이션이 훨씬 높고 처음부터 이제 이미 여기서부터 아까랑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second step is unfreeze a number of layers and fit the model using smaller learning rate.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르게 저희가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려는 거냐면요. 아까는 저희가 했던 게 모든 걸 다 프리즈 시켰잖아요. 모든 걸 다 프리즈 시켰었는데 일부분만 프리즈 시켜놓고 그 분류기를 학습시키면서 조금 더 튜닝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step is unfreeze a number of layers and fit the model using smaller learning rate. In this example, we show unfreezing all layers. So unfreeze all layers. 모든 레이어에서 unfreeze 해보고 but depend on specific data set, it may be desired to only unfreeze fractional of all layers.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를 다 이제 아무리 이미지는 웨이트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제 학습을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언프리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When the feature extraction with pre-trained model works good enough, 그래서
pre-trained 모델이 굉장히 잘 작동한다라고 하면요. This step would give a very limited gain on validation accuracy. 그래서 validation accuracy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향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In our case, we only see the small improvement as the image pre-trained already expose the model to good amount of dogs. 이미지넷에서 학습 데이터가 이미 굉장히 많은 강아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어큐시를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별로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처음부터 이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소소한 향상만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when used pre-trained weight on a dataset that is more different from ImageNet.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의료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ImageNet 챌린지에 없는 클래스인 거잖아요. 없는 데이터셋인 거잖아요. So when we use pre-trained weights on dataset more different, 굉장히 다를 경우에는요. This fine-tuning step can be crucial as a feature extractor also need to be adjusted by considerable amount. 그래서 이러한 파인튜닝 스텝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레이어를 언프리즈 시켜줄 거냐가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Such situation can be demonstrated if choosing CIPA 100 dataset instead, where fine-tuning boosts validation accuracy about 10% to pass 80%.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o freezing, unfreezing model, setting trainable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freezing이랑 unfreezing이라고 하는 것은 trainable을 true로 줄 거냐, false로 줄 거냐인 겁니다. false로 주면은 걔는 이제 학습이 안 된다, freeze 됐다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unfreeze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we unfreeze the top 20 layer, 상위 20개 레이어만 우리가 unfreeze 시키겠다는 겁니다. while leaving batch normalization frozen. batch normalization은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사실 batch normalization 안에는 우리가 스태티스컬하게 평균이랑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스케일을 올려주는 이제 이런 이제 알파랑 베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걔는 그냥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걔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이제 레이어에 들어가는 웨이트랑 바이어스만 우리가 언프리즈 시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의 레이어를 저희가 앞에 이제 20개를 폼을 돌면서 오면서 걔가 만약에 레이어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니라고 하면요, 걔는 트레이너블 true로 해줘가지고 업데이트를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거고, 옵티마이저는 당연히 이렇게 주고, 이때는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조금 더 작은 러닝 레이트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학습을 될 수 있도록 러닝 레이트를 조금 더 작은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어딘가에서 우리가 그 efficient넷을 가져왔겠죠. 그 efficient넷 가져온 걸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돌면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P에서 앞에 20개만 언프리즈 시켜주는 겁니다. 한번 결과 봐볼까요? 이때는 10번만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거는 freeze all이었죠. 모든 거를 다 그냥 이제 이미지넷 웨이트만 쓴 거고요. 뒤에는 보시면은 어떤가요? 이제 보시면은 아까는 학습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셋도 거의 그대로만 가져가고 근데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큐러시가 트레이닝은 쭉 올라가네요. 근데 밸리데이션 오히려 좀 떨어지고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다른 점은 그래도 밸리데이션의 어큐러시가 아까는 7, 8을 넘는 경우가 없었었는데 이거는 거의 7, 8은 넘어서 한 7, 9 정도 성적 조금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Tip for fine-tuning efficientnet on unfreezing layers.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need to be kept frozen.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얻어지는 통계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걔는 그냥 frozen 시켜놓는 게 맞다. If they are also tuned to trainable,
The first epoch after unfreezing will significantly reduce accuracy.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트레이너블로 둘 거면요. First epoch after unfreezing will significantly reduce accuracy. 정확도를 굉장히 해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In some cases, it may be beneficial to open up only portion of layers instead of unfreezing all. 그래서 모두 다 언프리즈 시켜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부분만 언프리즈 시켜놓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그게 얼마큼 언프리즈 시킬 것이냐는 실험적으로 좀 찾아야 됩니다. So each block need to be all tuned or off. So this because architecture include shortcut from first layer to the last layer each blocks.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통해서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me other tips for utilizing efficient net. Large variant efficient net do not guarantee improved performance.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변형을 갖는 이제 efficient ne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EMA라는 게 있습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해서 그 웨이트를 우리가 Moving Average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Do not use RMS Prop. 옵티마이저 중에 RMS Pro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말아라는 건데요. 또 Momentum and Running Rate are too high for transferring. 그래서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Running Rate가 뭐 트랜스퍼 러닝에 쓰기에는 너무 좀 빨라서 로컬 미니마에 빠진다거나 그 다음에 익스플로딩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will easily corrupt the pre-trained weight and below the lo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미 학습 잘 되어 있는 것을 망치기밖에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Smaller batch size benefit validation accuracy, possibly due to effectively providing regularization.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너무 큰 배치 사이즈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efficient net을 쓰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efficient net을 사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너무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나만 쓸 수 있는 데이터셋인데 거기서 얼마나 빠른 이제 모델 개발과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변형을 가져갈 수 있는 efficient net 같은 걸 가져와서 그걸 효과적으로 파인튜닝해서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파인튜닝을 통해서 컨볼루션을 잘 쓸 수 있는 efficient net 트레이닝 하는 것을 튜토리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